아메리카에서 요 미자만 빼가지고 미국이 되는 거거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글랜드를 영글리가 돼서 영글리를 영자로. 그래서 영국이야. 진짜라니까. 저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데 족보도 없어. 왜 저런 식으로다가 음역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지그들도 몰라.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음사들을 쓰는데 그 12지에서도 나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신년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재, 삼재는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부적은 불교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하는 문화, 말로 하는 문화가 있고, 하나는 그림 문화예요. 말 문화가 있고 그림 문화가 있거든. 그림 문화가. 그래서 말로 하는 문화에 기독교도 있는 거고 불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언, 그 다음에 다라니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축원 뭐 이런 거. 그래서 말 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부터 시작을 하죠. 말로 때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목사들이 말을 잘하는가? 스님들은 맨날 꿍시렁거리기만 하고 진언을 많이 해서 꿍시렁만 거리나? 이러고 목사들은 서구에서는 웅변술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말의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말, 축복, 축원, 진언, 진실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말은 진실과 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리하고 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매개체로서의 말을 쓰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그림으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림으로 쓰는 방식.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리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궁극은 아니고 여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가리키는 수단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아시아 문화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림 문화가 발전하는 이유는 언어가 미개해서, 한자 때문에 그래요. 상형문자. 상형문자에서 시작된 문자를 지금까지 쓰는 미개한, 그래 루신 같은 사람도 중국에서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걸 굉장히 잘 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없앨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간자 같은 걸 쓰고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중국이 선진국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한자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멍청한 짓은 간자를 안 썼으면 더 좋았지. 간자까지 쓰면서 동아시아 삼국이 단절됐지.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중화주의라는,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아니면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그걸 한번 했었죠. 그게 이제 대동아구경권. 그래서 일본 중심으로 한번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다가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었죠. 그 사건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게 필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EU가 뭉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가 뭉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동아시아가 뭉칠 수만 있으면, 물론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까운 나라일수록 사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누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느냐? 우리나라입니다. 이유는 딱 알지? 저건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겠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차라리 이란의 축구를 질지언정 일본의 축구 치면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우리 예전에 그런 잔인한 표현도 있었잖아. 넘어오지 말고 거기서 죽어 이 새끼들 뭐 이러면서 그거 굉장히 잔인한 그 시절에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은 있다라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뭉칠 수만 있으면, 뭉쳐서 대등관계로 뭉쳐서 단일화돼서 갈 수만 있으면 전 세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만 섞이면 전 세계 최강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진운이 안 좋아서 주변에 너무 센 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약해 보이는 거지, 약하지 않아. 절대 약하지 않아. 유럽에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에 우리나라 인구면 유럽에서 잡습니다. 물론 뭐 독일한테는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우리 이상 올라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프랑스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잘하면. 그래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변에 너무 떡대가 큰 놈들이 있어가지고, 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뭐, 그 다음에 저 태평양 건너가면 미국, 뭐 이러니까 이게 대진운이 너무 안 좋지. 축구로 올라갔는데, 독일, 아르헨티나 뭐 이런 조에 붙은 거지. 그래서 한 놈도 만만한 놈이 없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한 놈이 만만한 놈이 있는데, 우리 형제인데 아파요. 환자입니다, 환자. 약간 또라이,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어. 우리 형제야. 폐기는 진짜 엄청나게 있지. 전 세계를 상대로 폐기는 1위입니다. 경제력 1위는 아닌데 폐기는 1위.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뭉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나마 키워드가 한자였는데 한자도 걔네가 간자를 쓰면서 이게 조금 불일치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면, 물론 뭐 중국어도 못하지만 한자로 겐또라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한 60에서 70% 정도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한자 모르는 사람이 옛날 그 국한문 혼용체에 조선일보 읽는 듯한 느낌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옛날 문자를 썼으면 훨씬 더 가동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고, 동아시아만 그 한자를 쓰는 바람에 그게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림 문자, 그림에 대한 전통, 그 다음에 그림을 진리의 수단으로 쓰는, 그래서 부호, 그 다음에 그림 상징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부적.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얘기하지만 태극기. 건태이진 송강강곤, 그 다음에 주역을 나타내는 그 팔캐, 음양 팔캐가 사실은 이 그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전통적인 거고, 여기에 하나 이제 또 하나가 나중에 들어오죠. 약간 뭐 이제 머리가 커지면, 똑똑해지면, 저거 말고 진리에 이르는 또 다른 수단이 있어. 합리적 수단이 있어,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죠.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었죠.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진리와 정합성이 맞는데, 그 말은 맞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좀 알딸딸한 감이 있지만 요거는 거의 정확하죠. 현상적으로 그러냐는 아니지만 이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학 안에서로 봤을 때는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수학이라는 고통을 안겨준 그 장본인, 그 나쁜 놈이 누구냐? 플라톤. 물론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탑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아주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구구단만 외워도 인생을 사는데 충분한데 굳이 이상한 것까지. 그 플라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떨어지는, 시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납득을 할 때 어떤 진리가 정합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현상에서 모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게 요런 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그림의 문제는 사실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카메라가 생기면서 그림은 실사일 필요가 없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상파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입체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 더 이상 닮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사진이 나오면 경기 끝이죠. 네가 쇠가 빠지게 그린들 그게 뭐 해결될 것 같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조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화들이 있다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제가 이제 부적 같은 거를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일 거냐에 대한 게 그림 문화.
그래서 부적 같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거고 불교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불교와 관련돼서 들어온 문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있는 문화가 있고, 동아시아에서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문화가 있고, 그래서 매장 이런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문화고, 그 다음에 화장은 들어온 문화고, 뭐 그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화장은 원래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인데 그게 나중에 유목문화랑 섞이면서 인도에서 좀 전 세계적으로 윤회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다 존재하긴 하지만 화장 문화가 유목 문화일 수밖에 없는 거는 걔네들은 이동하기 때문에 봉분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매장해 놓으면 그거를 매번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주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초원지대나 이런 데서는 그 연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도구입니다. 그 연기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 현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향을 살아야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그 문화에서 유래하는 거라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농경 문화랑 이렇게 섞이게 되면 윤회론이 완성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윤회론은 존재했어요. 그거는 아마 유목 문화보다도 농경이 생기면서 윤회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올해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나서 내년에 또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없을 무자인데 무자가 두 가지 무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한테 100억 있냐? 없었지. 물론 이 안에는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제가 단언하는 것 같은데 너 꿀이 있었냐? 없었지. 그럴 때는 이 무자예요. 내가 고아예요. 내가 고아예요. 나는 아버님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할 때.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고아거든요. 그럴 때는 이 무자입니다. 진짜 나는 아버님이 안 계세요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예수예요 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 또 있긴 있구나. 여기는 있긴 있구나. 그래서 이 무자.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모짜리 예전에는 모를 낫으로 이렇게 탁 베잖아요. 근데 모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씩 심어져 있잖아요. 논에 예전에 가보면. 그래서 그거를 샥 패면 요 밑둥이 요게 뿌리고 요 밑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내년이 되면 또 얘가 여기서 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반복적이면서 없는 거. 그러니까 존재했다가 없는 거. 주식이 얼마 전까지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1억이 있었어. 근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그거 진짜 이 세상은 인생이라는 건 묘한 거예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런 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코로나 끝난 뒤에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사람들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 움츠리니까 그런 게 떨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꼬꾸라졌지. 그래서 주식 너 얼마 있었어? 그러면 내가 1억까지 있었는데 지금 개털이야. 이건 이무자. 이무자. 그러면 너는 100억이 있어? 이무자.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농사 문화는 농경 문화는 순환론이라는 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싹을 뿌리면 이렇게 자라나고 배면 또 올라오고 이게 순환된다라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으로 들어왔겠지. 농업이 꼭 발전한 건 아니에요. 농업이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주 생활하면서 인간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뛰어놀다 죽으면 되는데. 물론 환경 자체는 좀 더 좋아지지. 하지만 피곤한 것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고 있으면 이게 윤회론에 윤회론이라고 하는 게
농경 문화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구나. 저거를 곡식을 심어서 돌아가면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할까? 지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저거는 청동기나 이런 데서도 인간이 죽었을 때 추모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 같은 데를 이렇게 고인도 같은 데 발굴을 하면 위에 꽃가루들이 있어요, 가슴에.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슬픔을 표현하고 뭔가 애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꽃가루 잘 안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원시인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야. 그런 게 느껴집니까? 그럼 원시인이야. 아니야, 그냥 해본 거야.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추모하고 인간의 추모하고 그 다음에 이 농경의 순환론을 결합시키면 윤회론이라는 생각을 인간이면 하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추모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에게 있죠.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죽으면 끝날까? 이게 내 문제죠. 그래서 저도 언제나 명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찍 죽을 자신이 있고 그러면 명상을 안 배워도 된다. 근데 당신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돈으로서 90 넘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냐? 그래서 명상을, 그러니까는 육체 근육만 관리하고 좋은 것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 적인 근육과 에너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명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걸렸을 때 훨씬 심각해지죠. 그래서 조상의 문제, 추모의 문제, 내가 좋아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추모의 문제, 플러스 나의 문제, 그리고 농경이라고 하는 순환론, 이렇게 윤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윤회론이 보이는 거고, 유목은 유목의 윤회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목은 유목의 윤회론이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까지 뭐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건 연기를 타고 올라가서 비를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순환되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윤회론 과정에서 뭘 보냐면 그걸 생장수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 이거를 생장수장이라고도 하고 원형 주역에서는 원형 이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성주괴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작해서 좀 잘 나가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쉽게 말해서 이거지, 이거 태극.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해서 사요나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합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봤을 때 어디가 좋으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을까? 가을. 근데 뭐 목소리가 무슨 무슨 이게 무슨 가을을 풍요롭다고 생각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에서 남은 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게 있고, 봄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기운이 펴는데 좋은 거 아니냐, 봄의 문화라는 게 있죠. 그게 입춘입니다. 근데 입춘은 봄이 시작되고 농사가 시작되고 다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죠. 먹을 게 없어. 그 시절에 먹을 게 없다니까. 춘궁기라니까. 춘궁기라니까. 그래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어. 여름은 퍼져 있는, 요런 거 있고, 겨울 좋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겨울이 이제 약간씩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왜냐하면 요즘은 냉난방이나 먹을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좋은 거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이 겨울이 제일 안 좋죠. 인생 말년 끝. 성주, 괴, 공 할 때도 이거는 이제
다 허물어지는 거야. 건물로 얘기하면 처음 착공했다가 건물이 한참 좋아졌다가 이제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무는 거죠. 허물어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주기로. 그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그죠? 그 말이 조금 다른 게 생장, 수장, 원형, 이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이고 똑같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십진법을 주로 쓰지만 예전에는 진법 체계가 다 달랐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진법입니다. 그게 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대상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별자리를 보고 황도 12궁을 보고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점성술 할 때 점성이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물고기 자리, 염소 자리, 이러면서 그렇게 별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내 위치를 파악하고 계절을 파악하고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하고 이 12궁이 황도 12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그걸 보고 다닐 때는 북두칠성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북두칠성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전 국민에게 가르쳐주려고 했었던 게 윷판입니다. 윷놀이 할 때. 그게 북두칠성.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7개씩 4번 돌아가요. 그게 북두칠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윷판이라고 하는 게 청동기 사회 때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12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게 12달, 12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십진법이 됐지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된 60진법이라는 문화가 오늘날도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60초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 시계를 아예 10으로 다 끊으면 될 건데 60초, 그 다음에 60분, 12시간 이렇게 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그게 오래된 고대의 지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이 동아시아로도 넘어옵니다. 황도 12궁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 은나라 때, 그러니까 은어회 발굴할 때 그 은나라 때 12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썰이 있는데 나 못 찾았어요. 책에서 아주 유력한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보기는 봤는데 그게 어디가 진짜 원출전인지를 모르겠어. 그거를 그래서 누군가가 뭐 갑골이나 이런 데서 찾았는가 봐. 근데 잘 안 돌아다녀.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가? 근데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은나라 때만 해도 유목 문화가 상당히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황도 12궁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다. 이 생각은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게 농경화되면서 그 필연성이 약해져요. 그리고 중국이 세계 제국으로 거듭날 때 수나라 당나라 때 그게 아라비아 저 대상무역 실크로드를 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입니다. 12지. 그래서 12지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전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12개를 얘기하지만 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지 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쥐는 서지, 서생원 우리가 할 때 쥐, 서. 축은 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 하면 우지.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지 축유라고 안 하잖아. 인도 우리가 호랑이는 범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호랑이잖아 말 그대로. 호랑이가 호하고 일이라는 뜻이에요. 늑대. 그게 이제 같은 공격 범위 우리를 좀 공격하는 놈들 그렇게 해서 호랑 이렇게 부르는 건데 호라고 쓰지 인이라고 안 쓰거든. 그렇게 해서 다 대체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딱 맞는 거는 뱀 정도? 뱀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뱀도 그 사자 아니에요.
이게 조금 또 다르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다 음역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외래 문화야. 전통 문화면 지 글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래에서 들어오는 거야.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미국 이러잖아. 미국. 왜 미국이냐면 이게 음사거든. 음역된 거거든. 아메리카가 아메리카가 됩니다. 아메리카를 아메리카. 왜 이렇게 하는지 묻지 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저기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룰도 없어 저것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LA를 나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그 나성, 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성.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잖아.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야 되거든. 나성 가봤어? 나성 쪽은 좀 쌉니다. 저 동부 쪽이 좀 비싸고 가보면 나성 쪽이 서부 쪽 좀 쌉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게 그쪽 문화가 우리한테는 좀 영향을 빨리 줬던 거야. 그래서 가보면 금문교 이러잖아. 거기가 금 수출한다는데 한문이잖아. 한문. 금문교로 쓰잖아. 골든게이트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금문교로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나성, 금문교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좀 일찍 들어온 문화구나. 요렇게